네, 저희 이제는 수급 특징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통해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창환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시오. 네. 안녕하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외 특징주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제 시간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제놀루션입니다. 꿀벌 유충에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성 질환인 낭충봉화 부패병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제 임상 완료했다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10% 상승했습니다. 딥노이드도 시간외에서 관심을 받았는데요. 알리바바와 중국 시장을 겨냥한 의료 AI 서비스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죠. AI 융합, 불법 복제 판독 시스템 사업의 국책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공시 나오면서 9.92% 뛰었습니다. 로봇 감속기 국내 1위 기업인 SPG가 현대차 투자설에 계속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외에서 6.12% 올랐고요. 또 주주 가치 제고 위해서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 결정한 SK네트워크스도 시간외에서 4% 올랐습니다. 네, 시간외 종목 중에서 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SPG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의 로봇 지분 인수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좀 하루하루 걸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틀 전에는 SP 이제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고요. 또 이제 전거래일에는 SBB테크가 움직였고, 요번엔 또 이제 시간에서 SPG가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SBB테크와 SPG 같은 경우는 또 국내에서 대표적인 감속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SP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쪽에서의 이런 자동 공정화와 또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같이 좀 지분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또 품절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련된 섹터의 움직임들이 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전거래일의 장중에 또 이제 배송 로봇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봇 안에서의 이런 테마적인 움직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감속기 같은 경우는 로봇의 출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산업이 좀 과격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산율에서의 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중국 지역에서도 출산율에 대한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로봇화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특히나 이제 전기차가 발전이 되면서 앞으로 차량에 대한 교환 움직임들이 나타날 텐데, 그 안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이 자율주행이거든요. 자율주행 역시도 이런 로봇화의 최하위 버전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로봇 관련된 이런 기업들의 좀 수혜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로 좀 예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뭐 양극재 부분이 굉장히 좀 소재단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게 결국엔 원재료 값에 좀 큰 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감속기만 하더라도 원재료의 20에서 40% 정도까지 차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이런 출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생산량을 늘리는 이런 공장 증설도 이제 완료가 되는 시점이어서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는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왔거든요. 3거래일 전에 이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연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었고, 또 5일선 조정 이후에 좀 급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좀 상승력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와 관련된 이런 지분 투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런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이후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던 것처럼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수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시가에서 좀 갭을 좀 크게 띄어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21,300원부터 22,000원까지 기회가 다 오면은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트레이딩에 자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좀 짧게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8,000원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이제 거래량 동반한 갭 상승이 나왔던 초반 부분 깨지지 않으면 일단 좀 지켜보자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외 특징주 중에서 SPG 골라주셨습니다. 매수가 21,000원, 21,300원에서 22,000원, 그리고 손절가 18,8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수급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자회사로 둔 G주사죠. 아모레 G 외국인 13일째 사모펀드 순매수세도 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 부품사죠. PSK 외국인 12일째 담아갑니다. 효성 TNC는 중국과 인도 스판덱스 생산 설비 증설이 다음 달 마무리 예정인데요. 올 들어 중국 리오프닝 관련으로 스판덱스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규 물량 확보를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 기대감으로 5일째 외국인 사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세안 지역 공약 강화에 나선 현대차, 그리고 IRA에 따른 수주 낙수 효과 기대되는 CS 베어링도 외국인들 담아가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중에 한 종목 골라주시죠. 네, PSK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항상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좀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실적적인 기조라든지 뭐 국산화 부분에서의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좀 위치 에너지는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전거래일에는 사모펀드가 조금 강력하게 들어왔는데요. 사실 좀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 눌려 있는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좀 사모펀드의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추가적인 수급들이 붙어주게 된다면 바닥권에서의 좀 상승력이 나왔던 전례가 최근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뭐 사모펀드에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고객사 확대 부분에서의 좀 기대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지역적인 부분에서의 확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제품 뭐 바벨 엣지라든지 이런 국산화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과 기존에 조금 사업을 유지하던 쪽에서의 이제 고객사가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견조한 실적의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베이스로도 좀 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주요 고객사가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뭐 앞으로의 이런 반도체 업황들이 좀 좋아지는 부분에서도 좀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실적의 상승 기조가 나왔다라는 부분을 일단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이 자사주 소각 같은 이런 좀 주주 환원 정책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바닥권에서 이런 좀 주주 환원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투심적인 부분에서 좀 개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국산화 부분에서의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증권가에서의 목표 주가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뭐 거의 한 200~300% 이상씩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뭐 물론 중장기적인 목표가이긴 하겠지만 그만큼 이런 실적 대비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신규 장비에 대한 이런 수혜 기대감이 워낙 큰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매수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수급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수급적인 연속성만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7,500원부터 18,400원까지 전일 종가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가격 라인대가 사실 이제 이 중장기 이평선들이 우하향하던 부분들이 이제 수평으로 바뀌면서 좀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는 초입 부분이어서 충분히 박스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3,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16,200원으로 최근에 그래도 바닥권에서 조금 뚫어주면서 지지가 나왔던 라인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PSK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였습니다. 매수가로 17,500원, 18,400원 밴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6,200원이었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기관 수급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비우호적인 대내외 환경으로 은행주 사실 주춤한 가운데도요. 기관이 17일째 KB금융 담아가고 있습니다. LG엔솔은 미국 IRA와 또 유럽 핵심 원자재법 등 주요 전기차 시장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기관 순매수세도 9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색조 화장품 브랜드 롬앤 그리고 웨딩 서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뷰티 그리고 생활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이패밀리 SC도 기관이 9일째 담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영상 진단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치료 솔루션 기업이죠. 레이가 기관 순매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또 폴란드의 우리 방산업체 탄약 공장 건설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강세인 풍산도 또 기관 순매수 상위에 올랐습니다. 기관의 탑픽주 꼽아주시죠. 네, 저는 레이를 좀 꼽았습니다. 최근에는 조금은 2, 3거래일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임플란트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견조하게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디지털화에 따른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이전에도 좀 한번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적인 부분은 임플란트 섹터 거의 모두 다 큰 폭의 성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지역에서의 확대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기타 신흥국들에서도 좀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령화 산업들이 좀 열리다 보니까 앞으로 임플란트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적인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그리고 이런 이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다양하고 또 세트 제품으로서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경쟁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 이제 VBP라고 해서 이제 중앙 도입식 관련된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중국 쪽에서 아직까지 이 임플란트를 경험한 인구수 자체가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메리트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사실 굉장히 좀 크게 좀 좋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유의미한 성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한 달 기간에 좀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과 사모펀드에 좀 좋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의 우상향 기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크게 이평선 깨지 않으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선 부분에 좀 걸려 있기는 하지만요. 21선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500원 라인부터 이전에 약간의 조정이 나왔었던 라인부터 27,500원까지 요 사이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32,000원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덴티움이나 오스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실적만으로도 전고점 훌쩍 뛰어넘었고 덴티스라든지 나머지 종목군들도 좀 따라가는 기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좀 중기로 보신다면은 이 전고점이죠 36,200원 이상도 좀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4,7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실적 기록한 레이 탑픽주로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 32,000원 이상 볼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손절가 24,700원. 네,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모펀드 특징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 조짐이 보이자 지주사 LG 주가가 최근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매수가 눈에 띈 종목 LG였고요. 또 하이브가 카카오와 전격 합의하면서 전의 전쟁 종료됐습니다. 어제 SM에 주가 곤두박질 쳤는데 사모펀드 매수 상위에 SM 올랐습니다. 네, 사모펀드 또 어제 2차 전지 중에서는 에코프로와 SK 이노베이션을 담았는데요. 본부장님. 어떤 기업 한번 노려볼까요? 네, SK 이노베이션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기금과 사모펀드에 좀 강력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인 한 달 동안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에서 좀 빠지고 있는데 단기 자금들이죠. 투신이라든지 좀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인터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시세 분출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의 위치 에너지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고 이제 중장기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이 추세적인 변화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크게 뭐 정유와 또 자회사 SK온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SK온이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뭐 각형이라든지 코발트 풀이라든지 LFP 관련된 부분에서 좀 발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목표 주가는 굉장히 좀 많이 하향이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하향 얘기가 나왔고요. 뭐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감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IRA 법인 같은 경우는 성일하이텍과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좀 세분화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좀 모멘텀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정유 부분에 대한 이 좀 실적에 대한 견조한 흐름들도 사실 조금은 최근에는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바닥 부분에서 조금의 이런 추세 전환을 노리시고 수급적인 베이스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선정을 해봤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뭐 위치 에너지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어서 뭐 종가에 바로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16만 4천 원까지 분할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1차로 20만 원을 보고 있는데 사실 조금 수급적인 부분이 더 뒷받침이 되어준다라고 한다면 22만 원까지도 상방 열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4만 5천 원으로 전저점 부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지켜보셔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추세 전환 시에 보수적으로 수급을 보면서 접근하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매수가 16만 4천 원 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외국인 기관 또 사모펀드 수급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창원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님 함께 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